중고 제품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팔고 싶은데 어떻게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인수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리퍼 중고 옴니 채널 커머스 땡큐마켓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판코브 대표이사 양정환이라고 합니다. 판코브는 트레이드 밸류스라는 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휴자산, 그러니까 주변에서 버려지고 조명받지 못한 그러한 것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중고 반품 제품들, 그러한 제품들에게도 가치 기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해서 데이터와 물류 기반의 기술로 쉽게 평가하고 또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막연하게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업은 이 창업에서 실현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과감할 일이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중고 사업의 매력을 느끼고 짧게 쓰는 육아용품에서 좀 많은 가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너무 빠르게 육아용품이 그 사용 기회를 잃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육아용품을 전문으로 거래할 수 있는 C2C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하지만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이 고속 성장을 하였고요. 시장에서는 저희 서비스 매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피보팅해서 작은 기업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리퍼 중고 B2C 커머스였습니다. 저는 창업을 통해 실현하는 꿈과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실현하는 꿈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조금 더 많이 보였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시장 기회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송정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판 적도 있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동기들과 한강에서 피크닉 텐트를 렌탈했던 적도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까먹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좋아하는 분야를 조금만 더 시스템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사업 기회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보다가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자신 있게 하나씩 해보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A, 메인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처럼만 느껴집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랑 만나던 투자자가 본인이 알고 있던 다른 기업의 인수 희망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돈도 없는 채로 미팅을 시작을 했는데 또 창업자들끼리 만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 대표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도 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과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피벗이란 용어가 있거든요. 사업의 아이템으로 바꾸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사실은 사업에 강점을 두고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 리퍼는 고객 경험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경험은 또 신뢰가 되고 그것이 기업에 대한, 저희에 대한 브랜드 파워로 연결됩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러한 가치 연결을 통해 확장을 결정할 수 있었고 자체만의 ROI, 그러니까 수익성도 충분하다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결정했고 성장 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스스로 냉정하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 또 막 들뜨지도 말고 그렇다고 회의적이지도 말고, 그게 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이 제품들이 모두가 한없이 부족한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가능성과 가치를 또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 제품들에게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자가 있거나 좀 부족한 것을 또 제가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자가 아니기에 자금 이슈는 계속해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금액을 계속 쓰고 있는데 매달 저의 금융위기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했지만 돈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저는 창업 전에 직장 생활에서 PM이라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일인데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금 이슈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자금을 얼마 쓰고 있고 앞으로 얼마를 쓸 건지 또 얼마를 벌 건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엑셀 같은 시트에 매주의 자금 계획을 적어보고 스스로 거짓말이 아닌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면 가시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RVD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Realization은 비비드 곱하기 드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책들에서 성공 방정식으로 소개하는 걸 그렇구나 하고 저도 그냥 보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남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자신만들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목표를 생생하게 꿈꿔보는 걸 많이들 게을리하십니다.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도기를 탈출하는 답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생한 미래를 그려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사실 나쁘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창업을 후회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는 동안 10년 이전에 그때 월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 과정이 저는 재밌습니다. 사실 저는 창업 예찬론자입니다.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60대 하든 70대 하든 취업을 하는 10% 정도, 그 정도 노력은 지금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10% 정도의 노력만으로 바로 창업을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세상에 주는 그러한 기업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돈을 잘 버는 기업, 또 유명한 기업보다 저 기업 잘한다 이런 이미지를 꼭 가지고 싶습니다. 저희 팡코브 CIR의 글자이기도 한데요. 트레이드 밸류스, 가치를 교환하다 이 말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가치를 발견하고 거래하는 사업,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생각입니다.